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고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주제가 이제 연금 잘 받는 편인데 네. 연금 부자들 요 책도 내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요즘에 사실 연금보다는 뭐 주식, 부동산 네. 투자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연금이 더 좋은 건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과 주식과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지 말자. 이런 게 제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숟가락은 국물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뜨는 거고 네. 반찬을 집을 땐 젓가락을 쓰듯이 네. 마찬가지 부동산과 주식은 자산을 불리는 용도. 하지만 연금은 자산을 쓰는 용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을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어떤 어르신들 만나보면 나이가 80세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하면 자산을 불릴까만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집 팔아서 어느 집 살까? 이 상가 팔아서 어느 상가 살까? 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좀 쓰고 가셔라. 그래서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슬슬 우리 사회가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불리는 거를 연금으로 불리라는 얘기는 거의 안 드려요. 불릴 때는 부동산, 주식도 불리는 게 좋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연금에 대한 준비를 꾸준하게 해야 나중에 노후에 이 자산을 잘 쓰고 갈 수 있다. 네. 그것이 뭐 국민연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이걸 좀 활용하셔서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서로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네. 부동산 주식도 하시고 연금에 대한 준비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보면 뭐 연금이 더 좋은 이유 뭐 10가지 정리되어 있던데 네. 그 중에서 뭐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주시면. 그렇죠. 연금 부자들 책에 보시면 네.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이라는 걸 제가 달려놨고요. 그중에 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사실 뭐 그냥 통장에 10억 있으나 네. 한 달에 몇백만 원 연금을 받나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목돈이 있는 것이 내가 든든하잖아요. 네. 그게 더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바뀌어요. 나이가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네. 질병, 고독, 무위, 빈곤 이 네 가지가 노인의 사중고라고 하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고 외롭고 심심해져요. 자, 병에 걸렸을 때 과연 통장에 10억이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외롭고 심심할 때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위기가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노후, 질병, 고독, 무위의 시기에는 통장에 수억, 수십억이 있는 것보다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평생 보장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거를 어르신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 네. 근데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 나이 드시면 지켜내셔야 되는데 내가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살아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네.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목돈은 현재 부자, 네.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 그래서 제가 책이 연금 부자들이라고 제목을 한 것도 그 얘기거든요. 네.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부자예요. 과거에 잘 나갔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이 내일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이스피싱, 뭐 금융 사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은 그래서 모바일 쓰는 것도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모바일을 쓰면서 이 안에 있는 돈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핸드폰 잃어버리면 내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 현재 부자지만 이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연금은 평생 나에게 지급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목돈을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을 날리면 한 달만 참으면 돼요. 통장에 10억 있는 거 다 날렸어. 네. 그럼 나는 이제 평생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연금 생활자예요. 통장에 200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한 거나 누구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200을 다 날렸어. 네.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또 나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노후에 내 삶을 지켜주는 연금의 힘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했죠.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고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딱 일시적으로 뭐 몇천만 원, 몇억을 쓰실 거면 이벤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네. 우리의 노후가 우리 과거 아버님 시대의 노후에는 아버님 시대는 55세, 60세에 퇴직하셔가지고 한 5년, 10년 정도 삶을 정리하는 이벤트 기간이었어요.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직장 생활보다 더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30년 이상의 삶이에요. 그렇죠. 여행을 갈 때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거하고 한 달짜리 여행을 가는 거하고 준비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 머릿속에는 노후는
장기간 여행으로 바뀌어 있는데 아직 우리 머릿속에는 한 달짜리 삶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노후가 돼버리니까 노후가 장기간 여행, 삶이 돼버렸어. 네. 그래서 혼란스러우시고 힘들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은 평생의 삶을 준비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걸 보시면 다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뭐 연금이 좋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책에 네. 보면 부제가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잖아요. 맞아요. 한마디로 연금을 잘 내가 준비해 놓으면 한 네. 달에 5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건데 네. 한 달에 500만 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연금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제목을 정할 때 500만 원 가지고 출판사하고 막 논쟁을 했어요. 네. 500만 원이 적냐 많냐. 네.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적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자, 그런데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적어도 이 사회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크게 사고치지 않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가를 봤어요. 네. 그런데 직장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근로자잖아요. 근로자. 네. 만약에 뭐 80년대, 90년대 직장생활 시작하셔가지고 직장생활을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한 달에 150에서 200 정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은 나중에 받게 된 연금이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받고 계신 분들 앞으로 한 5년, 10년 내에 받으실 분들은 그 정도 나온다. 맞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2배. 두 배니까 그냥 300 정도, 400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맞벌이 안 하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으로 150, 200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다 써버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퇴직금이라는 게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다 보니까 내가 퇴직할 때 월급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이다. 그리고 한 2, 30년 근무했다. 그럼 퇴직금이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가 나와요. 네. 그것도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굉장히 이슈가 된 IRP, ETF 이런 거 아시죠? 그 뭐 연금저축? 네. 예, 이런 걸 통해서 연금저축을 통해서 노후에 연금을 별도로 준비하신 분들이 연간 400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것만 해도 10년, 20년을 준비하셨다면 그것도 1, 2억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연금저축, 그다음에 IRP, 뭐 퇴직연금 요거까지만 준비해도 네. 기본적으로 3, 400 정도의 연금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이유는 내가 중간에 다른 것으로 많이 용도를 변경해 썼기 때문이죠. 네. 거기다가 주택연금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연금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은 네. 그냥 무리 없이 3, 400 정도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 네. 조금만 더 우리가 연금에도 관심을 둔다면 500만 원 정도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되게 어렵게 해오신 분들은 그것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옛날에 국민연금은 뭐 국가가 뺏어간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안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좀 넘사벽일 수 있겠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하셔야 될 분들도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꾸준하게 하셔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 내 노후 한 60세 이후라고 보면 될까요? 네. 60세 65세 이후에 이후. 네. 한 달에 500만 원. 네. 사실 500만 원 정도면 뭐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뭐 지금 보건복지부 발표하는 최소 생활비는 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네. 하지만 그래도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있으시면 네.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시면서 그쵸. 사실 수 있다. 저는 사실 그 소득에서 근로소득, 그다음에 네. 투자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네. 뭐 근로와 사업을 합쳐서 이제 유튜브라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투자도 사실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네. 지금 당장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마음속에 네. 요즘에 내 노후에 지금 저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네. 한 달에 500씩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연금 준비나 이런 게 돼 있냐 생각해 보니까 네. 전 국민연금 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연금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 어떤 연금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연금 제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있어요. 기초연금.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네. 70%에게 국가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60%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은 국가가 다 줘요. 1인당 30만 원씩. 뭐 자산이 좀 작으신 분 기준인 건가요? 그렇죠. 70%니까 자산 기준으로 아. 위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네네. 하위 70%에게는 다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기초연금 방송을 하면서 야, 이 기초연금 방송 해봐야 뭐 누가 보겠어. 네.
이건 뭐 사실 굉장히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받는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10명 중에 7명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10명 중명이면 뭐 그중에는 괜찮으신 분들 어떻게 다 포함이 되죠? 강남에서도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자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면 네. 일정 부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아직 그건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60세,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에 굉장히 민감해지시고 이걸 받기 위해서 매일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주민센터 가셔서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그동안 모은 자산이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그렇죠. 보는 게 예. 맞겠네요. 국가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자산 규모에 따라서.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게 공적연금이죠. 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도 있고 뭐 공무원연금, 그다음 네.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별정우체연금 이렇게 국가가 정해진 직장에 따라서 하는 게 네.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기본으로 대부분 다 가입하고 계시고 그렇죠. 과거에는 국민연금 많이 가입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이 좋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으니까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훨씬 좋은 제도고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금이 고갈된다 이래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연금 제도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퇴직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다니신 분들이 퇴직금을 쌓아서 받는 것. 그다음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시지만 IRP 같은 거 통해서 네. 퇴직금을 따로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연금저축 IRP 이런 거. 네. 그래서 연금저축을 통해서 국가가 세액공제 해드리는 거니까 연간 400만 원 혹은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준비하면 네. 나중에 노후에 그것이 되고 네. 특히 뭐 방송 많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라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연금저축 제도에 의해서 네. 사실 그것이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지금 미국 은퇴자들의 노후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준비해야 되는데, 네. 아까 국민연금 납입 한도가 있죠. 네. 내가 급여의 9%를 내는 거니까. 네. 연금저축도 연간 4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은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고, 퇴직금도 내가 급여의 일정 부분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 개인연금보험. 네. 그래서 얘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받으시고 돈이 필요하면 더 준비하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연금을 준비해 왔는데 노후가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네. 집이나 땅을 담보, 농지를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 농지연금. 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러시면 주택연금 신청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 지금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개인연금 보험, 네. 그다음에 주택연금 이게 대표적인 6가지인 맞습니다. 네. 건데 그럼 사실 좀 종류가 좀 많잖아요. 네. 이 추천하는 연금 뭐 가입 순서 및 뭐 포트폴리오는 있는데 네. 이 중에서는 뭐 또 꼭 가입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이건 좀 딱히 뭐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고. 네. 일단 국민연금은요. 네. 지금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포트폴리오 1순위로 보셔야 돼요. 네. 이분들에게 무조건 유리해요. 네. 근데 이분들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사실 그 이하의 젊은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불리하다는 거죠. 사실 국민연금을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뭐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 좋아하겠지만 전 국민 다단계. 전 국민 다단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게 되고 그걸 밑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아주는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구조도 점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젊으신 분들에게는 안 좋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노후 준비 수단이다. 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낸 돈의 5배, 7배를 막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받고 계시는데 네. 아버지가 내시고 간 돈과 네. 우리 어머니가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합쳐보면 네. 어림잡아 한 10배 받으신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네네.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순위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은 당연히 직장인들은 가입하고 계신 거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금저축과 IRP 반드시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네. 네. 뭐 이거는 뭐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가 무슨 나이가 몇 살이고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3순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네. 연금보험. 개인연금 보험. 개인연금보험. 네. 개인연금보험이 매월 내시는 거 150만 원까지. 네. 그 다음에 일시납은 1억 원까지 비과세가 돼 있거든요. 네. 비과세 소득은 사실 나중에 세금을 좀 맞아보신 분들은
비과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세요. 그럼 이 비과세 소득 한도까지는 연금을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서 네.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로 가시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사실 뭐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말씀드리지만 사람 따라 다릅니다. 네, 그렇죠. 뭐 젊으신 분들이 오면 약간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또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퇴직이 많이 남으신 분들, 소득이 많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짜는 게 기술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해드리는 거니까. 네. 한마디로 지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개인연금보험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되고, 네. 뭐 퇴직연금 어차피 직장인들은 그렇죠. 뭐 당연히 가입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럼 뭐 연령에 따라 연금 네. 준비 방법이 또 차이도 있나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젊으신 분들은 연금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제가 20, 30대를 만나도 네. 연금을 최소한은 준비해라.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좋으냐? 한 급여의 10% 정도는 준비해라.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이 있어요. 뭔데요? 뭔지 아시죠? 다들 뭐가 되고 싶어 하잖아. 의사? 변호사. 그건 이제 좋은 대학을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 못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보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죠? 공무원, 교사. 네. 자, 공무원 다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게 안정적이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연금이 보장되어 있는 네. 것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러면 연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네. 보면 공무원 연금이 본인 급여의 9%를 납입을 하고요. 네. 국가가 9%를 더 불입해줘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단 뭐 20살이든 25살이든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첫 달 월급 받는 날부터 내 급여의 18%가 연금에 들어가요. 진짜 적지 않은 비중이죠. 뭐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8%면 거의 뭐 38, 24, 54만 원. 네. 4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거의 8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매달 노후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늦게 하거나 일반 그냥 기업에 취직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처럼 안정된 노후 연금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도 적어도 급여의 한 10% 정도는 꾸준하게 투자하셔라 라고 하고 그렇게 하셨을 때 젊은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기간이 장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네. 포트폴리오 비중도 약간 투자 비중을 높여서 하는 것 이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돼버리면 이분들은 사실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그쵸. 그런 상황이세요. 그렇죠. 괜히 뭐 40대, 50대도 연금을 ETF나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투자했는데 갑자기 연금 받기 전에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내 연금이 한 번에 다 말아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40, 50대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혹은 뭐 확정으로 연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거든요. 이런 상품을 통해서 연금을 설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시면 뭘 내가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매달 뭘 투자하거나 뭘 가입하거나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내일 모레 내가 회사를 그만둘지는 모르는데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50대, 6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일시납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네. 자산을 지금 부동산, 주식, 현금으로 있는 자산들을 연금 자산으로 바로 쉬프트하는 이런 상품들을 이용하시면 오히려 연금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주택연금은 네. 꼭 안 해도 되는 뭐 이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굉장히 좀 떨어지나 봐요. 그쵸. 주택연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이 3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값이 뭐 10억, 20억씩 하잖아요. 그리고 네. 9억 원 이상이면 가입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택연금은 진짜 집 말고는 아무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집을 담보로 선택하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주택연금을 연금으로 가입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자녀들이. 아. 저 집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 집을 어머니 아버지가 연금으로 받고 가겠다는 눈물 날 것 거예요. 같아. 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불효자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입 당시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어서 연금이 복잡하신 분들은 뭐 일단 기초연금은 내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네. 빼도 되고 그다음에 주택연금도 좀 마지막에 마지막에 좀 빼도 되고 네. 그냥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네. 개인연금 뭐 요 네 가지. 여기서 퇴직연금도 사실 내가 해야 될 거는 특별히 별거 뭐 아니죠.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김 작가님도 IRP나 개인 연금저축 정도는 하셔서 네. 연간 세액공제 정도는 받으셔도 준비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소득이 더 많아지고 유튜브 어차피 네. 평생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래서 평생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이 정도면 평생 하셔야지. 예. 그러면 노후에도 소득이 발생할 텐데. 네. 그러면 비과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비과세연금도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연금은 없었지만 구독자 연금이 있었네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그렇죠. 네. 근데 뭐 어느 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갑자기 그렇죠. 잠깐 쉬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연금 제도다. 그렇죠.